오스카상 사관왕을 휩쓸기까지 2019년도에서 2020년 놀라운 기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아카데미 오스카상 사관왕은 디즈니 만화의 창시자 디즈니 이후 54년 만에 봉준호 감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대표 칸 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 수상 작품이 미국의 오스카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영화 개성충은 한국에서는 전년도 5월 30일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60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차적으로 개봉한 유럽과 아시아 각 나라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하며 202개의 나라에 판매되는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4인 가족 모두가 백수인 어떤 가정이 가족 사기단이 돼서 부잣집 가정을 만나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명랑, 극한직업, 신과 함께, 국제시장 등에 이어서 역대 19번째 천만 영화이며 봉준호 감독 개인에게는 괴물에 이어서 생애 두 번째 천만 영화입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제72회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개봉 전부터 세계 영화인들의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신선한 전개와 예측 불가한 재미, 배우들의 놀라운 앙상블, 위트 속에 묵직하게 던지는 보편적이고 깊이 있는 메시지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매끄럽고 빈틈없는 리얼리티의 극단을 보여주는 영화 기생충은 통념을 깨며 허를 찌르는 상상력으로 세계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평론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기생충은 2019년도 평점 9.3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지금껏 9점대를 받은 영화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는 1927년 시작된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영화 시상식입니다. 실제로 미국 중심적이며 자격 조건 또한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1년간 미국 LA 상업영화관에서 일주일 이상 하루 3회 이상 상영해야 하고 자막을 싫어하고 자국 영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먹힐 만한 퀄리티여야 했습니다. 사실상 헐리우드의 영향력을 받는 아카데미는 세계 영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자본과 기술력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셀럽들부터 유력한 세계 전문지 워싱턴 포스트 역시 영화 기생충에 대한 찬사 어린 비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대립적인 계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오스카 수상 가능성은 낮았을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봉준호 감독의 날카로운 사회 풍자와 스토리텔링 능력, 물샐 틈 없는 구조, 속도가 넘치는 정교한 구성, 코미디로 시작해서 스릴러로 변모하고 파괴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톤을 바꾸는 능력 역시 뛰어나다며 극찬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영화일간지 인디와이어에서도 기생충은 8,469명의 아카데미 유권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생충은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언론 및 SNS에서 기생충에 대한 축하와 찬사의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영화에 현실에 한탄하는 글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화들은 중국 정부 칭찬 일변도가 대부분이며 시진핑 정부는 어떤 정부 때보다도 검열이 심해서 사회 문제를 다뤘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같은 아시아계, 동양계라면서 인종의 벽을 깼다고 기쁨을 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0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번씩이나 오스카 분장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일본인 미술감독 카즈히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일본 매체가 그에게 일본에 대해서 묻자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인이 아니며 미국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는 지난해 3월 귀화했던 것으로 일본 정부의 간섭과 일본의 집단주의적 흐름에 대해서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위해 국적을 바꿨다고 수많은 기자 앞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봉준호 감독도 사회 비판적인 주제의 영화 제작으로 인해서 당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영화 관계자들과 네티즌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며 열광과 옹호를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외 비평가들 중에는 이번 한국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은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슈 중에서 기생충은 자막영화의 한계를 넘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교민들도 특별한 경험에 충격적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생충 영화 장면들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질문이 교민들에게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 가족의 가정부가 급히 쫓겨났는데 무슨 빌미로 쫓겨나게 된 것인지, 비 오는 날 다시 왔을 때 얼굴에 상처는 왜 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정부가 쫓겨나도록 음모를 꾸미는 과정에서 송강호가 부잣집 여주인과 악수를 갑자기 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들은 감독이 관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남겨놓는 장치인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며 묻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규민들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일로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자부심 또한 크다고 전합니다.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것은 밀레니엄 세대, Z세대라는 숨은 주역들의 힘이 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봉준호 감독과 그의 영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젊은 팬층은 SNS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초기 3개관에서 1000개관으로 다시 2000개의 영화관으로 늘면서 5개월 동안 계속 상영이 결정됐습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과 체르노빌로 익숙한 세계적인 영화 전문 방송사 HBO가 제작사로 나서면서 기생충 드라마 리메이크가 확정됐습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이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으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크 러팔로는 기생충 드라마에 합류한다면 영광일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놀라운 감독이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많은 영화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